실험을 한 300군데 사업장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300군데를 했냐면 내가 그때 그 쟁의하는 데마다 간섭을 안 한 데가 없어요. 내가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생산지까지 학생들까지 이제 그 강연도 하고 실제로 쟁의에 같이 참여한 적도 있고 그거 보면서 이걸 갖다 쭉 관찰을 해봐서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근데 이게 말이 되더라고. 그래서 소수단 토의를 도입하게 된 거는 일상활동을 강화시키면서 노조가 할 일 없어서 놀지 않고 나름대로 역할을 1년 12달 계속 해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얻어내는 게 우리가 그지가 아니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방법, 그럼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데서부터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라님들은 이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을 보면 크게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뭐 이렇게까지 노동부에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는 활동 방식을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의존적 노동조합 활동이에요. 의존적. 그건 내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주적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가 맞아요. 이게 자주적 방식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벌써 30년이 더 됐는데 많이 퍼졌으면 좋았을 건데 유독 여기에서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시민운동이나 이런 데서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원탁해이니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하고 있는 게 독일에서 무슨 협약? 고익텔스바흐 합의. 거기서 유사한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에 유사한 방법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찬반 토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별 토의할 때 찬반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그 독일식이에요. 독일식. 근데 저게 우리는 89년에 이걸 처음 시작했어요. 89년에. 그 이전에 했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방식은 찬반 토의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찬반 토의를 하지 않고 주제를 설명할 때, 안건을 설명할 때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갖다 자세히 주면 돼요. 패널을 설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가 자료를 찬반 양쪽을 주든가 공평하게 보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집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은 위임받은 사항은 집행부가 하고 장을 만드는 일.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일. 근데 결정하는데 관여는 안 한다. 집행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간부들이 일체 조별토의 할 때 한 명도 그 조별토의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별토의 안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냐면 의사결정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왜? 눈만 쳐다봐. 간부들 눈을 왜 쳐다봐? 도대체 집행부가 의도하는 게 뭐냐? 힌트를 좀 주라. 뭐 여기서부터 뭐 똑같겠지. 뭐 어차피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이런 불신감도 조장하고. 그러니까 간부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부장 대의원 연석회의라고 해서 요새도 해요. 지부장 대의원 연석회의. 대의원 대회만 하나? 대의원 대회. 옛날에 지부장, 부회장 겸 대의원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연석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석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는 지부장을 구분을 했어요. 지부장은 집행기관이니까. 부회장. 분회장은 집행기관이잖아요. 네? 그다음 대의원은 의사결정기가 법에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률적인 안건을 노동조합의 뭐 조합원의 범위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노동조합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지부장이 의사결정하는데 참여해서 투표하는데 손들고 이러면은 무효거든, 무효.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대의원들만 하게 돼 있어요. 대의원. 아니면 조합원 총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될 거는 규약을 정밀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지. 규약에 상무집행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집행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 운영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회장까지 참여하는 회의. 그건 분회장. 분회장 회의. 그게 왜 있었냐면 그것을 규약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것이 중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집행사항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정을.
근데 위원장이나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대의원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권한이 없잖아요. 대의원대를 소집하기는 그렇고 여기는 천상 대의원대를 소집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규약에 있는 회의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결정합니다. 원칙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야 조합원들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규약을 무조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할 게, 간부회의는 이 안건이 대의원대에서 위임된 안건이냐 아니면 총회나 대의원대를 해야 되는, 우리 총회는 파업이에요, 그렇죠? 총회는 파업이잖아. 투표, 파업, 그래서 우리는 초창기에 총회를 하려면 파업을 하는 거라 파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총회라는, 총회투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파업의 실제로 다 올라와야 되니까, 회사 마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총회투쟁이라고 한 이유는 쟁의조정법을 피해 나가려고, 쟁의조정법 개정되기 전에 쟁의조정법 피해 나가기 위해서 총회투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총회는 아무 때라도 해도 되는 거, 노조가 필요하면 아무 때라도, 근무시간 중이든 밤이든 낮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래서 회사를 협박하는 수단이 이틀간 총회하겠다, 제주도에서 총회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단체배 초창기 어떤 일이냐면, 제주에서 총회를 하면 총회 숙박비, 그 다음에 비행기표, 이걸 전부 회사가 돈을 지불해요. 협박에 그렇게 그걸 계약된 거라고, 아까 말한 단체배 계약된 거. 그 다음에 노동자 활동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고당할 때 노동자 활동을 시간 외에 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내가 해고당하는 사유가 돼요. 그런 적이 없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 항목을 집어넣을 수 있어, 단체로. 당신들이 거짓말을 쓰나 해고시켰잖냐. 노동자들이 당신들에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아주 규정화시키자. 그 두 가지가 회사에서는 아주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데, 아마 단체회의 그거 아마 개정된 걸로 아는데, 그걸 빼주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아무 때라도 조합원이든 누구든 노동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무식하게 써있어.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 황당하겠죠?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그때는 2대 때까지 우리가 그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근무시간 4개만 하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뭐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 아무 때. 그 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는 노조위원장이 출장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조합원 총회라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출장 명령이 노조위원장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은 회사가 계산하는 거예요. 숙박비, 시설 사용료, 교통비, 일당 출장 가는 거잖아요. 국내는 지금은 보니까 국내는 그렇게 다 돼 있는데 해외는 그게 아니고. 국내는 뭐 해외 구분은 없었어요. 자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협박했던 게 제주도에서 총회를 하겠다고 몇 번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니까 자랑이 아니고 회사에서 쫄았어. 왜 쫄았냐 그러면 해고시킨 놈이 복직했으니까 싸워서, 빌어서 복직한 게 싸워서 이게 우리가 87년 60항제 해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넥타이 부대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제 복직 싸움이 연대투쟁이 돼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됐거든요. 복직 싸움에 은행서 부탁해서 다 금융권 전체가 노조 있는 데는 참여했거든. 그러니까 얼굴을 다 회사에 간부들을. 그러니까 87년도 4월 달에 복직하고 해고 또 안 당하려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명서를 우리가 내고 4.13 호응조치에 반대한다. 성명서 내니까 가두로 안 나갈 수 없었던 거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정권하고 싸워서. 그래서 명동 넥타이 부대가 LG화재하고, 우리 LG화재가 저쪽에 있잖아. 저기, 다동. 거기 건물 하나, 둘, 금융노련, 그 옆에 있는 건물에 하늘투자라 금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하고 둘이 잡았네요, 사실. 둘이서 모의해서 둘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많은 게 이루어졌죠. 또 뭐냐면 한국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을 그때 만들게 돼요. 그걸. 근데 그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노총을 엎어버릴까 아니면 제2노총을 만들 거냐. 그 두 가지 논의 속에서 그때 연대투쟁하면서 모였던 사람들,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노총하고 8월 말에 한번 의자로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노총 애들이 잘 동원하는 게 부산에 있는 칠성파 뭐 이런 애들 잘 동원해요. 걔들 용역깡패들 불러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노총 광장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 들어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가서 그해 87년 11월에 삼국연맹을 연맹을 만든 게 아니에요. 노총을 만든다고 그걸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89년도에 상급단체 가입 그 중국에 대한 문제 그것이 그 해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국 사무금융 노동자 연맹으로 바뀌고 민노총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민노총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빌로 있었어요. 잠깐만 1분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 딱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단체별에. 단 언론에서도 없는 게 뭐냐면 조합 활동은 조합의 전임 간부를 제외하고 근무 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돼 있어요. 다음 각호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조합의 그 집행위, 분회장 대회, 기타 조합 회의 참석 또는 조합 규약에 의한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대 참석. 이거에 대해서는 그 뭐냐면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보존은 안 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분회총회를 6시 정기총회잖아요. 전국 동시 분회총회니까 이것도 정기총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5시 해도 회사에 통보만 하면 5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단체 협약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6시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고 5시 해도 돼요. 편한 시간에 하면 돼요. 근데 한 번은 근데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 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전 회사와 협의한다. 그러니까 통보만 해주면 돼요. 1시간 협의한다는 합의가 아니니까. 저는 나 지금까지 뭐냐면 협의하고 통보하고 같은 의미라는 걸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분회총회 지금까지 나도 이제 20몇 년 동안 얘기해봤다는 거야. 30년 동안 이 문항 그냥 넘어갔는데 이 조항이 있으니 분회총회는 6시 할 필요 없이 5시 해도 되고 아침 9시 해도 되고 뭐 그건 임시총회나 뭐 이런 거는 대의원대회 참석 이거니까 우리 대의원대회는 그냥 통보하면 했는데 정기총회도 그냥 우리가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선배님이 강의를 분회장 대회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빠진 게 있는데 출장비를 회사에서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 처리를 조합비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조합비로 하게 되면 결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 이미 전제가 돼 있잖아. 근무 시간 내에 그것이 뭐 이틀을 하라는 말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조합비 교통비를 출장비를 누가 내느냐. 그래서 그때는 조합 대의원대회나 분회장 대회를 하면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에 부습이 생겨. 출장비가. 숙박비도 생기고 일당도 줘야 되니까. 회사 출장비 주면 그대로 줘야 돼. 출장비는 누가 내냐? 그때 여직원이었어. 우리. 조합 3권을 했던 김진희가 그 출장비를 다녔어. 지금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걸 아마 그 당시에 그 2대 때 지나가면서 회사에서 통사정을 했던 이거 조항 좀 빼달라.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년에 한 3억 될 거야, 3억. 뭐 술값으로 3억 쓰는 판이에. 그 출장비 정도야. 자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계속 하자. 이 협약과 규약을 잘 읽어보세요. 조합 간부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은 철저히 알아요. 철저히 알고 이걸 위해하면 하사당하겠고, 공격당하는.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이걸 읽어보고 운영을 어떻게 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히스토리가 아니라 왜 도입을 하게 됐고 그 도입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뭔가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첫 번째로
그래서 서울단 토의를 만들고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89년 8월달 말에 노조 사무실에서 타이핑해가지고 이걸 전부 뿌렸었는데 왜 이걸 다른 노조에서 도입을 하고 싶은데 안 한다? 하기 싫다? 왜 안 하느냐? 그걸 곰곰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 조합원이 아주 민주적으로 되는데. 조합원이. 그리고 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문화도 좋아지고. 차별도 없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봤더니만 첫 번째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잘 몰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좀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은 이 도입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원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칙은 간단한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 이 부분에 맡기는 거. 두 번째는 완장하면 첫째는 휘둘러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 권한이 50%가 넘는다는 걸 아시죠? 50% 플러스 한 표야. 최소한. 그러니까 조합은 전체가 반대해도 도장 찍으면 그만이에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우리 규약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뭐 그렇게 그 규약 가지고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우리 이거 고친 날도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조합원들은 토의하라고 그러잖아. 분회총회 안건 넘겨주면 돼요. 규약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치고자 하니까 토의해달라. 그 대연대에서 표결 처리하면 되잖아요. 응?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규약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인데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니까 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뭐 어떤 점이 엄중하냐면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임금 인상도 하기가 좀 거북한